15년을 보니까 이제 좀 보여요. 말이 빨리 트이고 안 트이고의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이거를 처음 설정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가 아이의 언어 발달을 좌우합니다.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청에 서류를 내야 해서 제 그간의 이력서를 죄다 뽑을 일이 있었는데요. 이력서를 다 뽑아보니 이지쌤으로 아이들을 만난 지가 15년, 횟수로는 16년이 되었더라고요. 15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높여주는 언어 치료를 해왔는데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는 수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말이 트인 아이도 있었고요. 또 말이 트이기까지 아주 오래 걸렸던 아이도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고민을 해봤죠.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 오늘 이지쌤이 말씀드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높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네, 목표 설정이요.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하셨을 텐데 예상과는 다른 말이 나왔나요? 제가 언어 발달이 느렸던 아이들 중에서 빨리 말이 트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목표 설정이 잘 된 아이들이 말이 빨리 트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거든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 나이대도 다 다르고요. 느린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1번,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리다. 2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리니까 걱정도 되고 답답하다. 3번, 말을 많이 들려주는데도 아이의 말은 잘 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우선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릴 때 모든 아이들이 빨리 언어 증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커서 검사를 해봤더니 언어 지연과 함께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었던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장애 등의 질환이 언어 지연과 함께 있으면 아이의 언어 발달 증진 속도가 빨라지기 힘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언어만 늦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이 같이 있으니까. 특히나 자폐나 지적장애 아동 중 몇몇은 무발화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폐 아동 중 약 30% 정도가 커서도 무발화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자폐인지 아니면 단순 언어 지연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고 답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최대한 빠른 시기에 아이에 대한 검사나 상담을 진행하셔서 언어 지연 외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우리 아이가 다른 문제는 없고 언어만 조금 느린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 설정을 잘 했을 때 우리 아이의 말이 훨씬 빨리 트일 수 있습니다. 이지쌤이 이걸 15년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지쌤이 말하는 이 목표 설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의 아이가 언어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올려주고 싶어요. 말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만약에 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으어 하면서 과자를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엄마는 이지야 과자 주세요 해야지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과자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이걸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걸 이렇게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우리 아이는 으어 하면서 가리키기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언어가 안 늘은 거죠. 그럼 엄마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지야 과자 주세요 해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줄 거야 하면서 안 줘보기도 하고 으름장을 부려보기도 하세요. 근데 안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어머니는
이지쌤이 말하는 목표 설정을 잘 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또 똑같이 아이가 과자를 먹고 싶어서 으어 하면서 과자를 이렇게 가리켜요. 그럼 아이에게 우리 이지 과자 먹고 싶어. 그러면 해보자 합니다. 이걸 여러 번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과자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아이에게 과자를 줘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경우는 어떠셨어요? 아이가 비록 과자 주세요는 못했지만 으어에서 엄마가 하려고 한 우로 발전을 했죠. 이거는 아이가 이전보다 언어 발달이 조금 늘어난 거죠. 두 가지 경우에서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줄 때 가르치고자 하는 기준점을, 즉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언어 발달 속도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아이가 말이 좀 느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엄청 많거든요. 아이가 지금 했으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엄마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단어가 늘었으면 좋겠다, 혹은 문장이 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 목표의 수준을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이가 과자 주세요를 해야 하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과자 주세요를 했으면 좋겠죠? 이 시기 다른 아이들이 다 그걸 하니까. 지금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준점, 이 목표를 또래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잡은 거예요. 이 시기 때 해야 되니까 말이죠. 부모님들께서 아이랑 놀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의 언어 발달을 높여주기 위한 이 목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아이에게 말을 건네면 우리 아이의 말이 트이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느냐? 우리 아이의 지금 입장을 보고 기준점을 잡으셔야 해요. 아까 경우를 다시 살펴볼게요. 아이가 지금 과자를 달라고 할 때 으어 하면서 손으로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평소에 보니까 아직 우리 아이가 평상시 놀 때 옹알옹알 거리는 소리에서 자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 아이는 지금 모음 소리만 낼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과자 주세요 해야지, 이거는 너무 높은 목표 설정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이 기준에는, 지금 우리 아이의 기준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엄마가 이걸 알고 우선 우리 아이에게 일관적으로 우를 해보라고 한 거죠. 주세요 대신 아이가 할 수 있을 법한 소리인 우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은 모음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잡아줘 보자.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고려를 하신 거죠.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가 있을 때 그걸 해볼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면 자꾸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들이 자기가 재밌고 좋아하는 놀이는 죽어라 반복하면서 자꾸 하자고 엄마 아빠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우선 아이들은 해볼만 하면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발달 증진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목표가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 높으면 이걸 해볼 만한 마음보다는 압도당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지쌤이 만났을 때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우선 자신의 아이,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 전에 우선 우리 아이 자체를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도에서 목표를 설정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일단 이까지 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간 걸로 촉진을 시켜야겠다.
이걸 의식적으로 설정하시고 일상에서 아이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이지 아이.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아이가 다른 질환 없이 단순히 언어가 느리다면 이걸 촉진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올바른 목표 설정이다. 평소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 줄 때 지금 아이 또래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아주 조금만 나아간 정도의 목표를 잡는 것. 이게 아이의 말을 트이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언어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만나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입니다. 이지쌤이 아이의 소리 목록을 관찰하고 이걸 넓혀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일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 위에 올려드릴 테니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 발달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